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분석,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진단 진행이 되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열어두도록 할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빨간 기운,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반올림 100%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마로니의 입새님, 권병래님 오셨어요. 봄님께서도 2부 출석해 주셨고, 양병덕님 반갑습니다. 또 레제비츠님, 붕어빵 계란빵님께서 2부에 동방박사님 나오시죠? 최병훈 전문가님 하면서 또 반겨주셨고, 자, 그 사이에 서당계 1년차님 어디 가셨는지 여러분들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푸꼬미셀님 잘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님께서도 최병훈 전문가님 항상 존경합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출석 체크 함께 해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오늘장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인 또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장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추세는 유효하다. 우상향 중이고, 네. 지금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보니까 한 7조대를 샀어요. 작년 12월 9일부터. 그래서 많이 샀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중장기 투자자인 외국계들이 특히 중매 자금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났을 때 그 이후에는 벌어질 일이 주로 어떤 현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물량이 거의 유동 물량이 접수되고 나면 매수가 외국인들과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같은 금액을 사버리면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에서는 오히려 지수가 자꾸 내려간다는 생각보다 순식간에 급등해서 3.0포인트를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 전략을 짜야 된다 보고요. 지금 뭐 독일 같으면 거의 유럽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도. 전쟁까지 있고. 그런데도 지금 지수는 거의 다 독일 같으면 거의 회복 근처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회복 근처로 가면 거의 3,000포인트 가야 되는데 어디 정권사 누구도 지금 3,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네. 3년 내에 코스피 지수가 4,680포인트. 4천이요? 4,680포인트. 지금보다 2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2배 간다면, 네. 지수가 2배 가면 대다수 종목은 뭐. 최소한 2배 이상을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회복 아니라 2020년도, 21년도에 그 고점 대비해서도 50%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도에 대다수 종목의 고점보다 거의 2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15만 내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 무지하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뺏기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시세가 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 2021년에 한창 장 좋을 때 네. 매수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네. 한 3년만 딱 버티면 3년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회복 아니라 수익 50% 그러니까. 정도 나는 거죠. 만약에 그래요? 그대로 된다면.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고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그래서 긍정이 세상을 바꾸고 긍정이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대중 투자자들의 기본은 마음 상태는 비관주의거든요. 비관에 빠지면
남들하고 똑같은 주식 인생이 된다 이렇게 하고 항상 긍정을 보고 좋은 주식을 찾아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보는 시각을 자 나는 계속 운이 좋을 거야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도 언젠가는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종목들 다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수급부터 조금 더 꼼꼼히 짚어볼 건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 샀더라고요. 네. 요즘 뭐 최근 들어 기관도 가세했다가 다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또 5,548 코스피에 사고 코스닥이 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쌍끌이 매수 외국인들도 사고 그다음 기관까지 사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월 중순까지는 코스닥은 사지 않았거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코스닥까지 사기 때문에 네. 시장에 확실히 온기가 많이 전체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기관들은 뭐 샀다 팔았다 하지만 투신권하고 보험하고 국민연금 이쪽이 순수연금 쪽에서 좀 계속 좀 샀었는데 지금은 돈이 떨어진 돈을 보니까 별로 안 사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고 그래서 기댈 곳은 시장에서 이 기간 투신이라든지 뭐 투신은 펀드를 말하는 거죠. 보험은 장기니까 장기하고 또 국민연금 쪽 장기에는 기댈 게 크게 없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외국인들이 주로 관심 갖고 사는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지 나머지 종목에 관심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일까요? 최근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특히나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네요. 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고 4분기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1조 7천억 이렇게 적자까지도 이제 그런데도 주식을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살까? 그러면 개인들은 끊임없이 팔고 있거든요. 12월 9일부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는 쪽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라든지 이제 삼성 SDI는 뭐 꾸준히 샀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사고, LG엔솔도 꾸준히 사고 있고, 특히 그동안 그렇게, 시각이 안 좋았던 삼성전자가 2019년부터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19년부터 57% 지분해서 49%까지 팔았다가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하이닉스 사고 있다. 그러면, 업황 바닥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있을 때,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물론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디램 가격이 0.83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때가 2008년도 10월에 대폭락하고 난리 났을 때요. 11월 달에. 그때 0.83달러 내려갔을 때 삼성전자 BEP가 0.8달러거든요. 0.83달러 내려가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이제 삼성이 올라가기 디램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하이닉스는 적자가 심했고 그래서 하이닉스 그때 당시 1.2달러가 이제 BEP였는데요. 그 다음 1년 정도 뒤에 한 1.6달러 정도 막 이렇게 가면서 하이닉스도 흑자 전환되고 다 됐거든요.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항상 반도체는 바닥에 3개월 전에 3개월, 6개월 전에 이미 돌아서 있거든요. 주가로 보면. 그래서 실적만 보지 말고 반도체라든지 장비주라든지 이런 쪽은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적자가 났을 때 흑자가 예상되는 그 해 사면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올해까지는 적자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2024년도는 흑자를 확실히 돌았을 것 보여요. 그러면 올해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죠. 저가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개인들은 무지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다렸다 본전도 못 판다든지 손절한다든지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이런 큰 주식들은 업황 전망을 꼭 해봐야 되고요. 지금 요즘 또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보면 SK이노베이션을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 뭐 정유주들 유가도 이제 좀 더 하락할 걸로 보이고 마진도 개선될 걸로 향후에 보입니다. 또 경기 어느 정도 이제 연착륙되면서 많이 안 빠질 걸로 보이면 그렇고요. 특히 요즘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아직은 시세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손들이 사고 있거든요. 이렇게 카카오나 네이버 이렇게 사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좀 시간 지나면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계속 올라오면 본전이라 팔고 있지 말고 오히려 사야 될 때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으고 있는데 거기서 본전 왔다고 파는 것보다는 그냥 보유하고 오히려 물 타고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사는 주식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인터넷주, 뭐 이런 쪽으로 정해져 있고요. 특별하게 몇 개 종목이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관심이 매일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드디어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또 앞으로의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 샀을까요? 네, 여러분들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저런 전문가를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네. 뭐 SDI로 뭐 지금 한 6년 동안 좋다고 그래서 장기로 사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외국인들도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LNF, 성인아 이태, 네. 뭐 대다수 기관도 LNF,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제가 작년 요때부터 보면 9월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보면 꾸준히 사는 종목 SDI라든지 이런 쪽에 2차 전지 사는 거 좋은 거 다 사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우리 투자자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많이 빠진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럼 가치가 미래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계속 가격만 보고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좋은 것은 그냥 사 모으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비엠 보면 LNF라든지 그걸 별로 안 빠졌어요. 고점 되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도 뭐 포스코 케미칼고도 계속 사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 모을까? 미래가 보장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가 2030년도에 전기차를 2천만 대 양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130만 대, 올해 목표가 180만 대 생산이 목표인데 양산이 2030년 지금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보다 10배 정도 생산을 늘린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미국이 엄청나게 그럼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거죠. 지금보다 10배가 테슬라가 정말 양산을 해낸다면 테슬라의 과거의 고점은 당연히 돌파하는 거죠. 우리나라 2차 전지에 관련된 주식은 그러면 미국에 수혜받는 것은 테슬라 10배 성장하고 미국이 지금 작년 5.8% MS 지분 침투율인데 전기차가 한 5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그 10배 아니면 최소한 5배는 성장을 합니다. 산업이. 그러면 평균 주가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5배, 10배는 간다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기회의 장이다. 이쪽이 산업 쪽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모으는 걸 보면 하루 이틀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지분을 조금 팔았다 바로 사면 또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이렇게 외국인들의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2,400을 훌쩍 뛰어넘었죠.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네,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외국인 사가지고 지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고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번 11월 2,501포인트를 돌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1포인트가 전고점인데 요거를 돌파를 양봉을 하면 급등을 해서 2,600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월까지는 요 2,501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돌파를 실패하면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요 2,501포인트를 양봉으로 그냥 돌파를 하면 오히려 장은 더 간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사는 주식들 위주로 가고요. 이런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당장 올라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밑에 2차 전지 화장품이 강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강세 업종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보셨어요? 네, 2차 전지는 SKI 테크놀로지 오늘 네. 상당히 코스피 200 이제 시가총액 전체 100등 중에서 2등으로 아모레프 11등이고 2등으로 올라왔는데요. 아모레프 10은 실적이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그럼 SKI 테크놀로지는 아직도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25만 원부터 빠져가지고 4만 6천까지 빠졌다가 그러면 과거에 25만 원 계속 10만 원 내려올 때 저는 계속 매도 의견을 줬거든요. 절대적인 고평가고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적자 나는데 이렇게 오늘 급등할까? 그것은
쇼 커버링도 있지만 이제 올해 보고서에 이제 유럽의 공장 가동률이 이제 정상화됐고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 그래서 SKIT 테크놀로지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유럽 쪽인데, 그래서 유럽 쪽에 공장인 가동률 한 70%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공장이 몇 개의 공장들이 대다수 이제 내년에 양산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내년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치를 따져봤더니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 지금 PER 기준으로 영업이익 한 20배 정도 이렇게 되고 2024년도 말 25년도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럼 25년도 정도에는 SKIT는 SK온의 미국 시장에 대한 분리막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그래서 SKI텔레콤이 급등한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체적인 이제 외국인 사는 주식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가 쇼커버링이든지 아니면 낙폭 가대주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실적 개선까지 턴어라운드 있으면 돌아가면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약했던 쪽도 우리가 좀 투자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업종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 보세요? 생명회사나 보험 쪽 보시면 삼성생명 6만 8천 이렇게 하거든요. 네. 삼성생명이 상장됐을 때 11만 원대 이렇게 내외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그때 첫날에 두째 이렇게 해서 그 고점, 그 주간의 고점을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삼성생명을 이렇게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이후에 10만에서 9만에서 11만 원 왔다 갔다 그러다가 급락해가지고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회사는 지금 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장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저 생명보험은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네. 여러 가지 되면 자산 가치도 내려가면 결국은 보험회사는 장기 투자에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보유하고 대체 투자 관련 보험,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내려가면 전반적으로 운영 수익도 낮아지겠고 자산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런 쪽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보험도 너무 과도하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생명보험사는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많이 하게 되면 정말 보초만 서게 됩니다. 투자를.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 특히 또 은행주가 지금 내려가는 것은 네. 은행주는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은행주는 경기와 동행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이제 경기가 고점에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은행주는 가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연착륙이라 그러잖아요. 경기 연착 조금씩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은행주 가야 될 모멘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금리도 내려가니까 이자 마진도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관련된 이자 줄어들고 예금 수신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럼 대출 관련된 이자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규제했다 줄어들면 은행주의 모멘텀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은행주는 잠깐 오른다고 안 빠지고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게 은행주를 갖고 있었으면 손실이 없이 오히려 돈이 벌었다. 거기에서 거기 마인드에 빠져 있다 보면 하다 내려가면 반타작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 분야는 갖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빠져나올 생각을 해서 차트를 보면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게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험이나 은행, 우리가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측면에서 체크를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잠깐 뒤로 밀어두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코스피에서 특징주는 어떤 거 보세요? 네. 특징주는 아까 말씀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일단 낙폭과대 매력적입니다. 가격적으로는 매력인데 낙폭과대로 사면 안 되는 주식들이 많아요. 그것은 미래의 실적이 보장되지 않으면 낙폭과대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이제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3층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과대라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장이 좋아지니까 많이 빠지는 쪽 사놓으면 올라간다. 이 생각은 막연한 생각이에요. 올라갈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 낙폭과대에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은 원래 작년 대비 35% 정도 증가되고 내년도 30%대 증가되고 그다음 전에 또 증가돼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특히 분리막 쪽은 나중에 쇼티지가 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이 SKIT 분리막도 미국의 IR법을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하고 경쟁에서는 분리막 안 되지만 중국 1등이니까.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의 수혜, 특히 올해는 유리 좋아지고 내년부터는 미국의 수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된다. 그리고 유럽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공장 가동이 몇 개 공장이 더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폭발적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그러면 등락을 하더라도 추세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진단소에 자동차 분야에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서 자동차주 부품전 사서라도 2차전 쪽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떤 물어봐서 저는 만도나 뭐 현대 이런 거 팔면 뭘로 사는 거면 SKT 사고 비중 조금 있길래 그냥 이걸로 다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미래에 보장된 걸 가야 되고 자동차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면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대다수 80% 회사가 3년 뒤에는 생존의 위기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K 아이테크놀로지 정말 70% 넘게 빠진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고때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특징주로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닥 가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 좋고요. 오늘장 특징은 어땠을까요? 지난주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또 제가 나올 때 2차전이 없었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네. 오늘 또 그렇고요. 지수도 그때 셌고요. 그 다음 좀 조정받고 어제부터 오늘 또 세고 또 내일부터 내일부터 또 조정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네. 2차전지 뭐 소재는 코스닥 쪽에 상위의 에코프로비엠부터 해서 이제 LNF라든지 상위,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이 좋으면 지수도 좋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수가 764까지 왔습니다. 오늘 특히 1.8이 좋은 것은 뭐 에코프로비엠, 대다수 전부 다 2차 전지가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에 특히 오늘은 알테오전부터 바이오도 몇 개씩 올라갔는데 그 중에 바이오 관련된 정도 특정한 게 몇 개가 올라가거든요. 재료가 있고 내용이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아무거나 빠진 거 다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분야에서 괜찮은 것들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하고 기관이 사준 주식 있죠. 그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 오늘 잠깐이 매수했으니까 그럼 그들이 큰 손들이 사는 주식을 나도 관심 있고 아니면 다른 주식을 팔아서 그쪽으로 모으는 게 빠르게 같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거 볼까요? 펄러비스라고 펄러비스, 이제 네. 게임주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2차 전지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네. 올해 게임주도 보셔야 된다. 이제 그런데 특징 중에 펄러비스가 이제 우리 검은 사막 그거 하는 이제 게임사도 근데 올해 붉은 사막이라고 한 4분기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만들어서 뭐 색채 작업하고 뭐 이렇게 세부적인 작업하고 있는데 오래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낙폭화됩니다.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고개 든다고 낙폭화대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고개 든다고 바로 가지 않고 고개 들고 나서 물량 테스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안 가다가 그 다음부터 거래가 많이 실려야 추세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낙폭화되어 올해는 전부 다 외국 투자 자금, 뭐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계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이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관련된 중국 수혜도 이 펄러비스도 중국에 대한 매출이 있었으니까 올해 중국 관련된 수혜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S23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관련된 게 뭐 카메라 기능인데 특히 또 이제 게임 관련된 게임 유저들이 이제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능을. 그래서 뭐 뒤에 뭐 안 보인 것도 보이게 잘. 그래서 이쪽 분야가 좋기 때문에 모멘텀이 갤럭시 E3 모멘텀도 같이 반영되고 있다. 이번에 갤럭시 E3 공개하면서 은폐 행사에서 주로 카메라 기능하고 게임 유저들을 위한 그거 관련된 내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오늘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좀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뽑아주신 특징주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주목을 하시면서 수익 나는 시장들을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종목 진단 한번 시작해 볼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약간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자, 그래도 김성복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최연옥님, 정말 지금 간절히 탈출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회가 있을지 저희도 한번 찾아볼게요. 작은 소나무님도 2부 함께해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마그마님, 준호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종목들도 남겨주세요. 오승님 이 틈을 틈타서 출석 체크하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나우이즈님과 스카이님 모두 반갑고요. 서당계 1년차님 너무하네요. 출석 체크 정성스럽게 성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 푸꼬미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셀리버리네요. 매수가가 2만 원이고 비중을 50% 든든하게 무겁게 담고 가십니다. 셀리버리가 오늘은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화요일이었죠. 상한가 올라오고 어제도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윗꼬리를 워낙에 길게 달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조정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13,62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높다라는 것도 걱정이 되고 비중도 꽤 많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이 셀리버리는 뭐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제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이제 괜찮게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급증하고 또 이제 호재성 이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가다가 잘 못 가더라도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8월달 고점이 한 29,90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2만 원에 50% 저는 이제 투자 비중은 50% 사든 100% 사든 상관없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한방은 게임이나 이런 게 한방 있지만 이제 어떤 확실한 어떤 근거를 제조업체처럼 갖고 있지 않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비중 20% 이상 가시면 그 한 종목이 만약에 퇴출된다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것도 그런 거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50%는. 예를 들어서 제가 2차 전지 쪽에 50% 사서 물렸다면 밑에 더 사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기다리면 되죠. 돈이 없으면. 당연히 고점을 회복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바이오 같은 이런 것은 가봐야 하니까. 그래서 비중이 높다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전 정도로 가면 비중은 한 20%까지 절반 낮추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거래 실력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해서 지금 50% 비중인데 2만 원에 사서 지금 13,600원인데 손절하고 다른 거 가겠다.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 또 올라간 또 나쁜 주식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기다렸다가 작년에 고점이 이 정도 2만 원대를 한번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더 갈 걸로 보여서 어느 정도 보면 이제 바이오 내용이 있는 어떤 플랫폼 뭐 관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주들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대시세가 나는 것보다는 대시세라는 거는 바닥 때 두세 배 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아마 내년에 대시세가 나지 않을까 보면 이 바닥이 9,050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10,000원 원 정도 내외니까 2만 원 내외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대시가 나면 한 3만 원 내외 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보유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 예를 들어서 16,000원 여기 잠깐 갔는데 2만 원에 사가지고 한 12% 정도 내려가면 테마주나 이런 것은 일단 손절을 생각해야 되면 미리 손절 가격 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미 손절을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2만 원에 사서 못했기 때문에 거래에 있다가 좀 시간이 걸려서 다시 오를 걸로 보여서 저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18,000 목표가 장기적 목표가는 뭐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본전 근처 가면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한 방에 있는 만큼 리스크도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1차적으로 18,000원 체크해 드렸거든요. 그 구간에서 비중 조절과 함께 또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셀리버리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도 많을 거예요. 그 종목들도 미리 점검 받으시고 전략과 또 앞으로의 전망들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둘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상담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종목 진단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다날이요.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000원에 10%예요. 13,000원? 어떡해요? 네.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네. 아유, 그것도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근데요, 그걸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가 탈출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네, 그죠? 사서. 네. 그래서 다날은 이제 어떤 일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지 아시죠? 네네. 우리가 이제 결제 네. 어디 뭐 핸드폰 여러 가지로 결제할 때 그때 많이 올라갔을 때 보고 네. 있다가 내려가길래 샀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결제 서비스가 뭐 제로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대는 이제 집콕 시대 이럴 때는 뭐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다양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재무제표 이렇게 보면 작년 9월 달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60여여 개나 났습니다. 3분. 네네네. 그 적자 그 전에 19년도 100억 있다가 20년부터 여기 보시면 많이 이익이 났었거든요. 150억, 160억.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수혜주에는 그죠? 그러다가 네. 코로나 시대에 거기서 자꾸 좀 옅어지면서 엔데믹 때 이러려고 그러면서 실적이 안 나온 거죠. 과거에 제가 2019년도 코로나 오기 전에 결제주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이 있어서 성장기를 끝났다. 그래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제외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 18년도 5천 있다 계속 못 가다가 19년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주사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13,000이니까 여기인데요. 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사셔서 가격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손절을 업황이 코로나 끝나면 나빠지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계속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도 10%인데 이것을 물 타가지고 본전하고 나오겠다. 이 생각하시는데 네. 이건 본전이 간다는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올해 내도록. 왜냐하면 지금 적자난 걸 흑자로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때 코로나 같은 그런 어떤 온라인 시대의 그 모멘텀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못 간다는 거 그만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 타는 게 아니라 그 물 탈 돈으로 여기서 지금 5,600이니까 13,000원 가면 그 두 배 이상, 더블 이상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물 탈 그 돈을 가지고 2배 이상 갈 수 있는 확실히 2-3배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거 사야면 그걸로 가는 게 회복이 빠르고 이걸 물 타서 회복을 나온다 생각을 버리시고 이건 일단 물렸다 생각하시고 손절은 지금 늦었으니까 다시 반등할 때 뭐 전체 장기점 이것도 좀 반등하겠죠. 그 반등 가격은 어느 정도 되냐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보면 한 7,500원 정도, 7,800원 정도 되겠네. 그래서 한 7,800원 정도 해서 평균 한 8,000 정도 내외 가면 그때 가면 뭐 팔고 다른 것도 되고요. 만약에 오랫동안 이 13,000까지 했는데 계속 손해 나서 기다렸는데 좀 힘들다. 그러면 이거를 팔면 정말 3배 갈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팔아서 손절해서 다른 거로 갈아탈 수 있지. 안 그러면 보유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현재는 아이고. 방법이 없으니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 보유했다. 그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00원 그 정도로 좀 낮추면 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 10%만 추가 더 매수를 사면요? 해서 추가 매수를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00원 기술적인 거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실적에 대한 미래가 좋아지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는 이 주식은 여주식이라는 거죠. 요런 주식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코로나도 없어지는데 그리고 그러면 올라간다는 보장이 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물탈돈으로 확실한 2차 전지나 다른 거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큰 시세가 안 날 걸로 보입니다. 8,000원까지는 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 가면 그때 좀 뭐 줄이든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유, 답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다날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간 충분히 주시고 올라올 때까지 잠깐만 더 지켜보세요. 아유, 그래요? 다른 종목으로 네. 수익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늦은 시간에 전화 주셨는데 목소리에 많이 힘이 빠지셨어요. 실망도 크시고 또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 있으면 또 수익 나는 종목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손실을 어떤 종목으로 메꿔갈 것인가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 사이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죠? 18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3천 건 감소하게 나왔네요. 계속해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락을 하고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 최저치를 뚫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님께서 남겨주신 태광입니다. 매수가가 15,700원이고 비중 19%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같은 불장의 하락이라뇨 하면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조선 관련주들은 언제 주목받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태광입니다. 오늘 1%대 하락을 했고요. 어제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15,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오늘의 하락이 참 많이 아쉬우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조선 관련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조선주 관련된 종목은 이건 피팅주죠. 조선 관련 피팅주인데 조선은 2000년도 초반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중국 대서부 대개발 할 때 원자재를 실어 나르면서 엄청난 배가 없으니 배가 부족하니까 배를 막 발주해서 해서 배를 많이 만드니까 관련된 그러면 그 조선 관련 산업의 시대는 2008년도까지 10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그 이후는 수주가 급격히 내려갔었죠. 실적은 10년도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실적도 계속 나오고 적자까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작년에 수주가 좀 많았죠, 조선이. 그 수준도 많고, 뭐 최근에 또 뭐 삼성중공도 수주도 하고 하죠. 그러면 수주를 해서 자, 그 뭐 과거 2010년도까지 그 발주를 해서 다 인도받은 것들 지금 교체 수요가 좀 있는 거지. 그러면 중국의 서부 대개발하는 그 정도의 도시를 개발하는 세계에서 어디 위에도 없습니다. 인도가 성장한다는 거지 얼마 안 되고요. 그럼 저 교체 수요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작년에 수주 뭐 전쟁도 여러 가지 있어서 뭐 배럴 LNG 분들 이렇게 해서 가스 쓰면 이렇게 좀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대에 발주한 수주 우리가 수주하죠. 그럼 발주 그런 그 양에 거의 급격히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주는 수주의 모멘텀 주가가 올라가려면 수주를 해서 많이 하면 그때 적자는 상관없습니다. 적자 나도록 2, 3년 뒤에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면 돈을 받으니까 흑자가 나고 또 돈을 벌리잖아요. 그죠? 그것은 미리 다 예측이 되는 거죠. 2, 3년 뒤에 실적이. 그럼 작년까지 수주가 내려면 당연히 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 8월부터 계속 이 시간 말씀드렸죠. 조선주하고 이런 관련 태조 이방원 이렇게 뭐 2차 전지 빼고 태조 이방원 중에 조선, 방산, 태양광부터 전부 다
작년 말까지 팔 때를 생각해서 팔고 나오시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면 덮고 있지 않다가 지금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추세도 그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마지막 팔 때가 11월 마지막 주죠. 여기에 기술적으로 보도 100% 공부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건데 나만 계속 갖고 있으면 새로 내려왔으니까 사가지고 조금 먹겠다. 조선 오늘 실적 좋네. 이익도 잘 나올 것 같다고. 그것은 조선주의 기본적으로 주가와 상관관계를 전혀 몰라서 그런 거죠. 이미 수주를 하면 몇 년 뒤에 다 실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수주가 앞으로 덜 나오면 당연히 그거 살 이유가 없죠. 미래가 보장돼 있죠. 나빠질 게 보장돼 있습니다. 그 물론 이제 이런 조선 배 만든 수주하고 나면 나중에 피팅은 인도할 때 인도하기 1년 전부터 이렇게 막 이제 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실적이 좋겠지만 그 이후에가 문제잖아요. 한번 납품하면 그다음 배가 안 만들어지면 납품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피팅주들이 실적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단순히 보시면 보세요. 과거에는 2019년도는 영업이 29억 이렇게 나왔어요. 2천억 정도 매출이. 지금 올해도 작년에 2,400억 매출, 내년에는 이제 3천억, 올해는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면 매출은 50% 늘어요. 이렇게. 이익도 그럼 늘겠죠. 500억을 늘어요. 그런데 2, 3년 뒤에는 작년에 수주가 들어가니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하면 그 위에 한 2년 정도 뒤에 막 1년 뒤에 피팅 관련해 들어가고 안에 시설, 배 안에 시설 만들어서 또 인도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배가 이제 올해부터 계속 수주가 적게 들어오면 미래가 나빠질 게 보장돼 있잖아요. 1, 2년 좋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1, 2년을 보고 주식은 사람들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미 수주할 때 주식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2010년도 실적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거기도 끝없이 빠져가지고 한 번도 그 가격 간 적 없는 거죠. 보세요. 2008년도, 7년도 이렇게 올라가고 한 번도 그 가격이 4만 원, 3만 원 간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밑에서 놀았죠만은.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사봤자 50% 먹으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남들은 2, 3년 뒤를 보고 주식하는 사람 숱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모멘텀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 1초라도 보유하지 않는 게 저는 정답이라 생각하고 본전 내역이기 때문에 바로 팔고 나오셔서 관심을 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광이었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고 조선주의 앞으로 성장성, 업황 그리고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같이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성일하이텍 진단 한번 해볼까요? 매수가가 11만 5천 원이네요. 비중을 20% 가지고 계세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오늘도 7%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11만 6,8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약수익권에 들어가 계시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원래 네.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다른 사업도 폐배터리 관련된 게 장기적으로 보면 1등 수혜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괜찮은 회사입니다. 좀 더 앞서 나가고. 근데 실적은 앞으로 더딜 거니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하고 그 이후는 좀 지지부진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12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반등할 때, 이 고가를 돌파해서 가려면 22년 9월 있죠. 작년에 폐배 때 가려면 올라갔으니까, 선행적으로 올라간, 실적은 받쳐주지, 이 정도로 받쳐주지 않지만 선행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계속 받쳐줘 이걸 돌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할 때 매도 의견을 저는 드리겠고요. 실적이 계속 꾸준히 물론 이제 늘긴 늡니다. 그래도 이 정도를 고점을 다시 뚫을 수는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표가 가면 12만 8천 목표가 드리면 그때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반등 시 매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큰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확인은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상승의 힘이 아주 강하지는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종목 한 가지 더 봅니다. 유튜브에서 토실판다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은 FNF입니다.
MLB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핵심으로 점차 글로벌 실적이 성장해 가고 있는 데다가 특히 중국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FNF 오늘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지금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웃도어 뭐 관련된 회사죠. 그러면 패션 회사. 그러면 이 회사는 뭐 실적이 워낙 뭐 새로운 건 좋아지는데요. 올해 매출액이 28%, 내년에도 이렇게 늘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고 괜찮은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올해 작년 대비해서 뭐 한 7천억대, 8천억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순이익도 5천억 대면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5조 8천억이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도. 그러면 이 정도 성장성과 하면 이 회사는 관련된 업계 중에서는 최고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여요. 지금 뭐 V자 반등을 해줬고 건선도수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능. 과거에 21년도 고점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 뚫기는 쉽지 않을 걸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 목표가 17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0% 내외인데 굳이 이거를 살 필요 있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경기가 계속 연착륙이 전 경기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빠지면 옷도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제 엔데믹 돼서 우리가 마스크도 다 벗고 5월부터 다니면 뭐 아웃도어라든지 이렇게 디스커버리 더 사고 하겠지만 그 성장 이 디스커버리 아웃도어의 성장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 실적이 좀 뭐 공장 신규 가동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 모멘텀이. 그래서 10% 내외를 보고 지금 물론 사도 뭐 큰 손실은 없을 거 보이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걸 보여요. 그래서 과거 21년도 고점은 저는 돌파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돌파해도 뭐 2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살 필요 있나. 그래서 저는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수익은 가능합니다. 17만 5천 원을 목표가로 해서 수익은 가능하겠으나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탄력이 좋은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조언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 시장은 좀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최병훈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미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FOMC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기준금리 25bp 인상했으니까 25bp 0.25%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올 인상해서 이제 두세 차례 더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대다수 뭐 하반기나 4분기에 피벗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하 전환하는 걸로 간다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연준에서는 그것을 만약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되면 제대로 긴축이 잘 안 되고 물가도 제대로 안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금리 인하는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가 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투자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금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고금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제 긴축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연히 그냥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긴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 계속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하는 없다.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잘 안 믿죠. 근데 이 시장을 안 믿고 있다. 그러면 주가도 이제 좋아지고 하다가 정말 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제대로 안 빠지고 있으면 그 이후는 경기 침체 확실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급락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한 4분기 정도 될 걸로 보는데 지금은 이렇게 적절한 어떤 제약적 스탠스를 위해서 두세 인상한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연착륙이 확실히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FOMC는 연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초기 국면이다.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국면. 그럼 인플레이션 항상 어떤 국면이라는 것은 초기 있고 중기, 초기하고 이제 중기로 이렇게 올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기준 가는 게 초기 국면이다. 그러면 본격적 국면이 나오면 확실히 더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국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밑으로 간다는 확실하게 그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거죠.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정상화되니까 인플레이션 잡힌다면 경기에 연착륙되고 하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게 가진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나쁘게 가지 않다니까 그러면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사야지. 그래서 주식이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미리 항상 이렇게 주식은 선행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의 움직이게 대한 긍정적인 시장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연준에도 긍정적 평가하지만 시장에서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단숨에 이게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이 긍정적 평가 연준도 이렇게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진짜 경기가 안 좋다 너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환이 되려면 아무 시간이 기본 6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월, 4월 계속 이제 경기 지표가 나올 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게 계속 나빠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본격화가 되고 가게 되면 시장은 계속 우상향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제 회의를 딱 보고 나서 기존에 있는 거죠. 새로운 악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호재도 없어요. 근데 왜 시장은 올라갈까? 그것은 뭐죠? 바로 몇 달 뒤에 경기는 어느 정도 바닥이 확실히 나온다는 생각하고 인플레이션 잡히니까 경기도 둔화될 생각대로 정책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책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어느 내려가고 하면 경기도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그리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게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안 좋은 때에도 미리 선행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이제 대다수 보면 이제 주가는 $1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00 이상 왔는데요. 테슬라도 $100까지 내려가 지금 $180 왔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다 바닥 대비 기본적으로 100%가 오르면 전면적인 추세는 전환됐습니다. 추세가 전환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랑 전략을 짜는 거랑 추세가 아직 아직도 불안해서 아직도 위기가 남아있다 생각하면 계속 거기에 빠져있다가 내가 긍정적으로 바뀔 때 이미 저 위에 주가는 3배 정도 가 있는 바닥대 3배가 그때부터 빠져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주식이 올라온 걸 보고 엔비디아 100% 이상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도 전환이 됐다는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나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걸 꼭 생각하셔서 하신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가 외국인들 계속 사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사고 있는 장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사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당장 좋으려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주 그렇게 안 좋았다가 외국인도 카카오도 네이버도 기관 인터넷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가는 게 오히려 소형주로 갖고 있는데 훨씬 더 수익이 좋다. 그리고 2차전지는 집중적으로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럼 SDI 같으면 45% 지분 고점 있다. 지금 다시 48% 근처까지 가고 있거든. 48% 외국인 지분이 돌파하면 SDI도 82만 8천 돌파할 걸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3월 중순까지도 82만 8 돌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사는 주식을 한번 사놓고 추가적으로 하면 추세가 급격히 나오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 기업 공격적 사고죠. 그 중에서 시가총액 높은 실적이 받쳐주는 미래가 성장이 되는 그런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나만 혼자 실적도 모르는 소형주를 갖고 있다 보면 올해 가을, 여름이나 그 이후에 대형주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대형주 지수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등자라 남이 들어갈 때 들어가면 됩니다. 주식은 가장 쉬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FOMC에 대한 해석과 또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시장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